안녕하세요. 아침에 원전 관련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습니다. 한신기계를 클릭하고 지켜봅니다. 아침에는 누가 대장인지 가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진파워도 들락날락했었죠. 한신기계는 1분봉 차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진입했는데 매수세가 뒤이어 들어오긴 합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한신기계였기 때문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우진도 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거래되는 상황을 보면 5,000원에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방이 치열하다면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왜 공방이 치열할까? 좋은 종목이라면 순식간에 돌파하고 급등해야 할 텐데 왜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되는 걸까? 그건 누군가는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놓는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꾸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돌파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가 실패한 흔적은 앞선 1분봉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시 12분에 5110원에 고점을 찍고 윗꼬리가 달렸고요. 9시 20분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수많은 윗꼬리들이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이 예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차트 모양이었던 것이죠. 매수세가 들어와서 돌파하려고 했지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죠. 차트에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5,000원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초록선을 자세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한신기계는 갭이 떴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다가 초록선을 타고 반등해서 급등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다시 초록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급등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만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9시 20분 두 번째 윗꼬리입니다. 추세가 꺾인 것이죠. 2차 상승 실패입니다.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공기압축기는 영어로 에어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죠. 공기압축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본체와 압축된 공기를 저장해두는 탱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죠. 위에는 압축기 본체고요. 아래 빨간색 통은 탱크입니다. 압축기 본체에서 공기를 압축한 뒤 탱크에 저장해둡니다. 다른 제품들을 보면 전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위에 압축기 본체가 있고 아래 탱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축기 본체가 있고 아래 탱크가 있습니다. 대형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트럭에 실려가는 대형 압축기인데 굉장히 크죠? 공기 압축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경력 있는 목수라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기 압축기는 어디에다 사용하는 걸까? 바로 힘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공기를 압축해서 저장해 두는 건데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왜? 압축된 공기는 높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압력을 이용하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압을 이용한 전기기계 장치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공압을 이용한 공기기계 장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 생기면 전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압축 공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도 압축기는 필요하며 주로 발전소 등에서는 대형 압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죠. 원자력 발전소도 공기 압축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2011년 3월 한신기계공업은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 2호기와 고리 3, 4호기에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도 공기 압축기는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소도 공기 압축기가 필요할 테니 한신기계 공업은 원자력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요 제품을 보면 제조 부문에 에어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판매 비율이 무려 84.92%에 해당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공기 압축기라는 것이죠. 한신기계의 분봉 차트를 보면 매매기에는 9시 30분대에 한번 있었습니다. 4,800원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여 매수하고 반등하며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죠. 한번 상승한 뒤 5,110원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 보니까 주가는 한 계단 내려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올까 가늠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가격은 4,800원이었다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 왜 4,800원이었을까? 시초가 부근이 4,800원이고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장대응봉으로 내려간 가격입니다.
그리고 4,800원 부근에서 매수하려고 해도 한 박자 쉬고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음봉으로 떨어지고 곧장 반등한 게 아니라 다음 분봉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9시 37분에 저가는 4,770원입니다. 밑꼬리가 달리지만 정확하게 잡으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보통 쉽게 잡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 9시 38분 저가는 4,790원입니다. 앞선 저가와 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9시 39분 저가는 4,805원입니다. 앞선 저가와는 15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3개의 캔들 중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4,800원을 벗어나서 올라간 가격에서는 잡을 수 없고 4,800원 부근에서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매수하는데 성공하면 1%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매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한신기계의 눌림을 잡아보기보다는 다른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 겁니다. 4,8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다는 건 이후 11시쯤에 다시 한번 입증됩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므로 지지선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매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수익 기회가 지지선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딛고 꽤 많이 상승한 다음에 떨어질 때는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하락 돌파입니다. 지지선인 줄 알고 받으려고 하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뉴스 기사입니다. 다시 원자력 발전소로 회귀하는 EU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프랑스를 선두로 EU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조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쉽게 원전을 버리지 못하겠죠. 하지만 옆나라 독일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독일은 모든 원자력 발전을 폐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관점에 따라 친환경인가 아닌가 의견이 달라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작은 발전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인데요. 한번 사고가 나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된 내용인데도 원전 뉴스와 탈원전 뉴스에서 모두 친환경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프랑스 등 EU의 10개 국가는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원전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탈원전을 하는 이유도 친환경을 위해서입니다. 원전을 지지하는 쪽과 탈원전을 지지하는 쪽 모두 논리는 친환경입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보면 탈원전은 친환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서 오히려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높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환경 문제가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원전으로 얻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데요. 바람이 안 불면 풍력 에너지는 못 얻고,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태양광 에너지는 못 얻고, 비가 안 오면 수력 에너지를 못 얻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못 얻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에 의존하게 됩니다. 화력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뉴욕주에서 화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의 비율은 2019년도에 36%였는데 2020년도에는 40%대로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